외국인이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환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지.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외국인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이상하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라면은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달러가 들어오면은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사고 싶은 마음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막 사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래량 터진 것들 중에 95%는 정상이 아닌 종목이지만 5% 정도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거 프로티나, 그죠? 프로티나 혹은 뭐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그냥 올려드리잖아요. 좋은 회사라고.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하셔라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런 변동성을 제외하고 우량주가 되는 부분은 시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구글 멤버십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면 특정 종목에 갇혀 있죠. 특정 종목.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반도체 같은 것들. 그 다음 조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답이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조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뭐 느끼는 게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급등한 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인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는 누가 뭐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기간에 이 2,300이었던 금액이 3,400까지 올라왔다.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지수가 70%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오버슈팅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뚫고 올라간 것 자체가 이상하고 여기에서 이걸 밀어 올렸다는 것도 이상한 건데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호빵이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포모가 어떻게 보면은 괜히 따라갔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큰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코로나급이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유동성이 이만큼 풀려서 올라간 거랑 거의 빼박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이만큼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명확한 이야기죠. 요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을 해서 급락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축소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 시장이고 뭐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최고예요. 나라의 돈이 늘어났느냐? 노. 나라의 부채가 줄어들었느냐? 노.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느냐? 노. 아무것도 없죠. 특수 분야, 무슨 뭐 조선. 조선이 우리나라에 터지고 있다. 당연히 조선이 터지긴 있죠. 그 경쟁력을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올라간 거면 끝이 난 거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라던데 한국 주식이 저평가일 수 있죠. 단순한 수치만 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를 가져와 가지고 뭐 PBR이 다른 나라보다 뭐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평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상이 되는 국가, 이 국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랑 이 대상 국가랑 GDP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또 저평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점이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게 저평가냐의 차이는 있겠죠. 여기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평가인 거고 여기 있는 시점에서 여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나라의 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나라의 위치. 그리고 여기가 평균적인 산업의 시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산업의 시총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이 전체 시장에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한번 평가를 해보고
나라의 부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건 어느 정도 오류를 갖다가 맞춰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거품은 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 틀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자유롭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연물생심이죠. 그죠? 예탁금과 포지션을 보았을 때 아직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을까요? 보는 게, 야, 저 손님이 차를 갖다가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왔어. 어디에?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에다가. 그래가지고 야, 오늘 벤츠 마이바흐 이 사람 VVIP로 모셔라. 이래가지고 방도 큰 거 주고 막 여러 가지 주고 뭐 서비스도 엄청나게 넣었는데 이 사람이 정작 시킨 거는 알고 봤더니 뭐 라면 하나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탁금이랑 이런 것들은 그냥 대기 자금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예탁금이 주식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어불성설인 거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뭐 350일 때 위험하다고 주식 사지 말라고 했는데 니 말 듣고 주식 안 산 너를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희대의 개소리죠. 그죠? 350에서 470이 가는 동안 제가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안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렇지 않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은 이때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라고 했다. 구글 멤버십 하라고 했다. 뭐 이랬을 때 구글 멤버십 한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여기 올라가는 수익은 따라서 번 거 사실이고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 섹터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가 나머지들이 정체가 돼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왜냐? 저는 평균적인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제가 왜 평균적인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겠어요? 제가 보지 않는 이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평가할 줄 아니까. 근데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사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그냥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100%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 주식 전문가로 이거 돈을 리딩으로 뭐 돈 먹고 이렇게 사는 애들 제외하고 전문직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국가의 문자로와 함께 희망을 꿈꿔요.